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2 주차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바로 이야기가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전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꿈과 목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는 프리랜서 연극인이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꿈이 없었다면 저는 이 비즈니스를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내 이름으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저는 연극 배우였을 때 무대 위에 서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껴서 행복하기도 했었지만 그 자체 연기만 너무 좋아서 '내가 연극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섬 출신이거든요. 강화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 어쩌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그 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또 이름도 없이 또 딸 8 중에 6 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6 째 딸은 참 그쵸? 요즘은 애들 낳을 때 1, 2 뭐 많이 낳아봤자 3명 이렇게 주로 그렇게 낳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8 이 뭐 많이 낳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한 대여섯 명은 있는지 모르지만 8 까지 낳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8 중에 1 명이니까 더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그 딸 8 중에 유일하게 공부를 하러 도시로 나왔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 선택한 직업이 연극이었고 그 연극을 하다 보니까 또 유명세도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름도 나게 되고 이름 없이 살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세상에 살다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또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셨듯이 그럴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무대 위에 서면서 우연찮게도 그냥 배우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 포스터에도 많이 나고 잡지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뭐 이런 이름으로도 살 수 있는데 그냥 제 이름 방숙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는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딸 8 중에 딸 하나가 어찌 됐든 세상에 이름을 내면서 살고 있는 모습에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바라셨고 그렇게 살아 주기를 또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인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누구의 딸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노력했던 거저 얻은 행운은 아니었거든요. 인제 꿈을 이뤄가는 건 이렇게 거저 얻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눈물이 그렇게 나냐면 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그 금메달을 딸 때도 그렇고 은메달을 딸 때도 그렇고 동메달을 딸 때도 그렇고요. 하여튼 우승을 할 때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축구가 승리를 한다든가 뭐 권투를 했는데 권투에서 또 이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를 했는데 농구에서 막 그럴 때 저는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그렇게 팍 쏟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그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승으로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 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잖아요. 승리를 인제 하는 승리가 중요한 이런 경기에서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특히나 그 노력의 결과가 되게 큰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저 눈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저 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려는 부단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꿈을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진정 그 원하는 그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 만났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 꿈이 뭔지 아시는 분이 저를 아메 비즈니스를 알려주셨거든요. 아메 비즈니스를 저한테 소개하시면서 "네 꿈을 이룰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알아봐."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제가 계속 저 안 알아보겠다고. 저 아메 비즈니스 이런 거 모르고 아메 이런 거 모르니까 저한테 좀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저희 무영 선생님한테 저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정말 우리 무영 선생님이 비싼 레슨비도 안 받으시고 저 몸 다 망가질까 봐 무영을 막 공짜로 저 가난해졌을 때 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가만히 냅두라고. 나 아미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막 대바라지게 막 대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되게 꽂혔던 말 중에 하나가 "어쩌면 네 꿈을 이룰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아봐."라고 계속 1년 동안 저한테 오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꽂혀서 '내 꿈을 이룬다고? 어떻게 아메이 사업이 내가 아메이 사업 나는 사업 같은 거 잘 모르고 나 적어도 나 예술했던 사람인데 뭘 자꾸 나보고 팔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도대체 선생님도 못하게 생겼는데 뭘 잘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다가 꿈을 자꾸 결부시키고 막 이러니까 더 신기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왔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래서 '아메가 꿈이구나.'라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즈니스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면서요. 지금도 인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저도. 제가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무엇을 이루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꿈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꿈 가지고 계시죠? 자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 한번 저하고는 이 시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배울 게 많지 얼마나 뭘 또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단지 제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 보고 싶은 그리고 이 시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존재하는 이유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라는 것이 바로 그 목표점이 꿈인데요. 세상의 모든 돈과 시간의 한계, 나를 지배하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까지 내가 가진 어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한계점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나의 꿈으로 정할 수 없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것이 나의 모든 장애물, 나를 막는 한계가 없어진다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꿈을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요. 먼저 어디로 갈지 그쵸? 어떻게 갈지, 언제 도착할지, 거기 가면 뭐 할지 이런 거 정하고 왜 가는지까지 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우리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인지하게끔 된 나이에 먹어서도 내가 나아갈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사실은 목표점 없이 그냥 앞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간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묻잖아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네. 가끔 그렇게 물어주는 거 그거 맞거든요. 진짜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꿈이 없으면 자꾸 그 물음을 나한테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꿈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꿈은 꾸고 추구해야 되는데요. 덱스터 예거라고 미국의 우리의 그 덱스터 예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우리 싱킹 빅은 그 덱스터 예거 시스템대로 지금 모든 걸 배워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 대단한 그 성공자인 덱스터 예거가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공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의미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꿈에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는 그 과정 전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성공하고 싶죠. 어떤 성공?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고 그리고 갖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 실현해 가는 거, 이것이 성공이라고 덱스터 에거는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표점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이끌어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으면요. 내가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누군가의 주도에서 내가 인생이 나를 주도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무 놀랍게도 되어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나아갈 방향이 정확하면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와 그 길을 또 찾아서 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리 끌리면 이거 같고 저리 끌리면 저거 같은데 결국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이 지금 반평생을 살았는데 난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꿈에 집중되어 있으면 모든 현상이 다 나한테 꿈을 이룰 수 있는 걸로 끌어들여졌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라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이 내가 원한 것처럼 끌어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싶어요. 그럼 "돈가스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럼 돈가스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돈가스 주세요." 안 하고 "김치찌개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가스가 먹고 싶어도 김치찌개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돈가스가 진짜 먹고 싶으면 돈가스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가스를 주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가스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도 않는 것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끌어당기는 게 맞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귀한 존재예요. 60억 분의 1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쟁을 뚫고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아름답고 뭐 모든 것이 잘 돼 간다 그래도 여러분이 없으면 뭐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쵸? 우주의 중심이 나부터 시작해서 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만큼 되게 귀중하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무의미하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 내가 가진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꾸지 않으면 자격을 가졌음에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 스페어가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 자동차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그냥 직진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달리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샛길로 빠져서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유턴이 없어요. 나 이거 잘못 간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가야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진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양 직진인데 꿈을 가지고 내 꿈을 향해서 직진하시면, 전진하시면 지금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은 정말 아깝게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흩어지지 않게, 되도록이면 낭비되지 않게 내 꿈에 내가 이루고 싶은 삶,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으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그 꿈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꿈꾸시잖아요. 그러면 꿈꾼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꿈꾼다는 자체가 바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꾼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했어요.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거는 그냥 몽상가에 불과해. 그냥 뭐 꿈꿀 수 있는 거지.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왜 꿈꿔야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꾸는 능력을 주셨다면 실현시킬 힘도 같이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꿈꾼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지 않잖아요. 꿈꾸는데 돈 지불하고 꿈꾸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만큼만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근데 꿈은요. 돈의 한계도 없고 시간의 한계도 없고 환경의 한계도 없어요. 그걸 다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게 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꿈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에서 최고의 꿈을 추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MBS 너치 앤 볼트 스쿨에서 제가 2주차를 하는 이유,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시간과 돈과 환경의 모든 한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없애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내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도 바로 아주 구체적인 꿈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거. 그것이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눈빛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꿈을 꾸는 거, 추구하는 거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엊그제 그 김미경 원장님 아시죠? 김미경 원장님 동기부여 강사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잠깐 듣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으면 목표라는 것은 꿈에 시간 계획을 붙여놓은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꿈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아마 10년 후에 그 목표가 있다. 그럼 10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최종 이루려는 목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하죠. 왜냐면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집중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대되고 설레이잖아요.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 할때 저 30대에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정말 연극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연극을 마음껏 하러 나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사는 그런 다른 여건이 모두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희망도 없었어요. 내가 나의 이름, 방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 뛰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었을 때,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절망이 온 거죠. 절망이 오니까
이 설렘, 기대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꿈이 없어지면 기대와 설레가 없어지듯이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살면서 희망이 없다는 거, 지금 이제 7포 세대, M포 세대 막 이렇게 하는데, 희망 자체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설렐 만한 것이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희망이 없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메비지스를 딱 만나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나이 40대에는, 내 나이 50대에는, 내 나이 60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꿈꿔도 되는구나. 나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구나.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모든 일들이 잘 되겠어요. 시작하자마자 모든 일이 뭐 돈이 막 벌리고 뭐 사업이 착착착 잘 되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되고 모든 환경이 딱 정리되고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하려 그러면 뭐가 탁 치고 들어오고 뭐 하려 그러면 탁 치고 들고 왜 이렇게 인생은 글쎄요 위기 위기 문제 문제 위기 위기 문제 문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모든 게 잘 되진 않았어요. 아이 키우니까 사업 좀 하려고 그러면 아기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좀 사업 좀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뭐 사업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아프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경제가 막 너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문제야 고통이죠. 그리고 위기가 많이 닥쳤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했던 건 희망이 있었던 거와 없었던 거의 차이는 아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아메비스를 한 순간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 아주 지금 바뀌어진 것도 아닌데, 대단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이 막 생기고, 나랑 같이 사업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막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희망,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 희망, 그 꿈, 그것이 생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 제가 차 아무리 비즈니스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거든요. 뭐냐면, 아유, 저도 그래도 예술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예술인 아니어도 그러시지 않나요? 왜 제품 얘기를 이렇게 못하고, 그쵸? 제품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제품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생각하면 어, 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현재도 잘하진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잘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좋아? 날마다 이렇게 좋아. 빵 TV, 빵 포인트 있어요. 실적 하나도 못 올리고 디테일 하나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요. 신나서 돌아오는 거야. 막 너무 좋아. 나 오늘 너무 사업 잘했대. 막 칭찬해. 막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세요? 전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희망이요. 절망에 있었던 저. 절망했을 때는 문제와 고통에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생기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행복하고 또 10년이 행복하고 또 10년이 행복하고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지금도 또 설레요. 나이 10년 뒤가 나이 10년 먹으면 나이가 내가 몇 살이야. 그런 생각 일절 안 들어요. 빨리 10년이 갔으면 좋겠다. 나의 이룬 것이 기대돼서 상상이 돼서요. 빨리 10년이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남들 아메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30대 때 아메이를 하면서 빨리 마흔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마흔이 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너무 이루는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막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또 기대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을 이뤘죠.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문제와 고통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꿈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벤자민 프랑클린은요. 21살에 꿈이 없는 사람은 21살에 꿈이 없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이미. 이미 죽은 거고 단지 몸만 65에 묻힌다는 거죠. 우리는 100세에 묻히겠죠. 120세에 묻히겠어. 묻히겠죠. 왜? 21살에 죽고 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너무 일찍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지금 추구하셔야지 안 그러면 연극 극작가가 말한 내가 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모비명이 그렇게 썼대요. 내가 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묘비에 그렇게 뜨는 누가? 연극 극작가. 어? 버나드 쇼가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꿈을 우리가 찾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에 이 비즈니스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추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꿈을 추구하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셨어요?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꿈을 찾아봅시다. 나 이제, 그러면 한번, 또 저분이 저렇게 또 난리를 치니까 한번 꿈을 또 찾아서 내가 한번 해보자. 나 아메 비즈니스 시작을 했는데 내가 꿈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 그래. 꿈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 아메 비즈니스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꿈찾기 하시는 분 계시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꿈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성공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성공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잘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던 거 있죠. 그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할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분이 계세요. 그 요리 한번 써보는 거, 요리 한번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막 해주면 사람들이 막, 야,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난 너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심리적 치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사 뭐 이런. 그 사람 그 달란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써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게임을 너무너무 잘하는 또 자녀들 있잖아요. 옛날엔 게임하면 절대 안 된다. 요즘은 또 게임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로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 여행 갈 때 그렇게 막 신나. 나 여행 갈 때 막 너무 신나.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여행. 그 여행 가면서 또 여러분 또 어떤 글을 쓸 수도 있고 여행 작가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은요. 그 건물 있잖아요. 빌딩 질 때 그 바리케이트처럼 막 이렇게 그 철골로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만 보면 막 벌렁벌렁 심장이 뛴대요. 그분은. 전 또 그런 분 처음 봤는데. 그분은요, 빌딩을 그렇게 짓고 싶대요. 그 자기 빌딩을 막 짓는 게 또 꿈이신 분이 계세요. 그걸 찾아내신 거죠, 그분. 그래갖고 막 진짜 자기 건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벌렁벌렁 되시는 분은. 그러면 저는 뭐냐. 저도 이제 꿈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룰 때 목표를 잡고 뛸 때 기대하고 설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또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뭘 꿈을 꿀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정말 행복한 일이 뭐였을까를 또 저도 리스트 작성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드닝, 꽃, 꽃 키우는 거 있잖아요. 되게 안 어울린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사실 저 꽃 키우는 거 농사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마르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고구마 엄마가 고구마 우리 아빠가 지금 강화도에서 아트 농사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구마를 좀 캔다 그래가지고 가서 고구마를 캐려고 이제 갔다가 진짜 호미질 몇 번 못하고 허리 아파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것도 이력이 있어야 되더라고. 언니들은 참 고구마 잘 키는데 저는 안 돼서 저는 밥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가갖고 저는 이제 밥을 지었거든요. 근데 물론 농사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전문적인 농사꾼이 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꽃 키우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 따로 꽃밭을 주셨거든요. 그 딸 8이나 있는데 무슨 꽃밭을 주겠어요. 그쵸? 그게 내 꿈이 얼마나 뭐 소중하다고, 그죠? 꽃밭을 따로 주고 그러겠어요. 뭐 땅이 얼마나 크다고.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꽃밭을 하나, 땅떼기를 하나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꽃을 키우게끔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아주 잘 해냈거든요.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60에는 나는 가드닝을 하겠다. 나는 정원을 가지고 가드닝을 하겠다. 이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거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많은 사람들 불러서 같이 거기서 차를 마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회식도 하고 막 바베큐도 구우면서 가드닝한 꽃밭을 보여주고 거기서 잡설명도 하겠다. 뭐 이런 꿈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요. 자꾸 이렇게 내가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막 흠뻑흠뻑 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찾으시면 너무 좋고 있고요. 이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과 돈과 환경, 이것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꿈찾기가 쉬우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동안 다 막혀서 꿈찾기를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꿈을 이렇게 뭐, 마음속 깊숙이에 넣어 놓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가 없다면 여러분 꿈 어떤 거 이루실래요? 그 한계를 없애주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요. 내 나이 90에 회한이 뭐예요? 후회로 남을 일. 그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후회할 일이 남는 거, 그거가 바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갖고 싶고, 가고 싶고,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삶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그 90세 넘으신 분들 중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것이 이제 후회가 되느냐,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그랬더니 90 넘은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우, 난 그걸 했던 걸 후회해. 나 그거 안 했어야 됐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 난 90까지 살면서 왜 이렇게 모험을 안 했을까? 난 왜 도전하지 않았을까? 그 90년이라는 세월 속에 나는 왜 모험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회한을 다 가지고 계시더래요. 우리도 90세, 100세가 되면 그런 회한이 남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아메 비즈니스라는 시간과 돈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렇다면 내 나이 90에 내가 정말 후회할 만한 일,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내 여러분 기대되고 설레면 얼마나 행복해지시겠어요. 그쵸? 아메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전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이후로 굉장히 행복함이 또 연장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꿈을 가지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꿈을 지키셔야죠. 그쵸? 그래서 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는 거예요. 꿈을 적어놓지 않으면 우린 요즘 적자생존 있잖아요. 아, 배운 것도 안 적어놓으면 다 까먹잖아요. 꿈도 그렇답니다. 꿈은 매직 펜이라고 해서 내가 적는 순간 매직처럼 그 꿈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적으세요. 그 예로 하나가 뭐냐면 그 예일대학 졸업생 중에 목표를 적은 사람이 있었고 그게 3% 정도가 적었대요. 그리고 97%가 안 적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97%가 이 3%가 가진 이 3%가 가진 부를 못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 적는 거의 차이인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목표를 적으시는 거, 꿈을 적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여행이든, 그쵸? 갖고 싶은 거든, 이루고 싶은 삶을 딱 오리고 붙여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꿈보드가 있거든요. 그 꿈보드에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붙여져 있고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갖고 싶었던 거, 집 있잖아요. 집에 안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내 안으로 더 들어와서 내재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구두를 옛날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런 구두를 신고 있고요. 그런 가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를 내가 살려고 계속 그런 차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지금 아파트 생활이라 가드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자꾸 그것을 보면서 꿈이 자꾸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게 돼요. 그 가드닝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굉장히 상상하게 되거든요.
덱스터 예거가요.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이제 성공자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그중에서 세계적인 성공자인 덱스터 예거의 그 책에 보면은 덱스터 예거는요. 너무너무 살고 싶은 집이 이제 두 채가 있었대요. 그 동네에. 근데 그 두 채가 너무너무 이제 큰 집이고 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인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 살고야 말겠다 해서 바쁜데도요. 5분씩 짬을 내서 그 집 앞에 가서 그 집을 처음 본 집 사람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면서 내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한 번씩 들르는 거예요. 그게 드림 빌딩이잖아요. 계속 가서 쳐다보고 그러고 나서 갖고 싶은 캐딜락 차가 있었는데 그 캐딜락 그 매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만져보고 그 가죽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드림 빌딩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그 집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차를 갖게 되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준 책을 쓰신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저희도 벤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가드닝 하는 집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제 보면 이렇게 주택들 정말 정원을 잘 가꾼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을 제가 남의 집이지만 이렇게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산책하듯이 하면서 한 번씩 둘러보거든요. 난 저런 집에서 가드닝을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저도요. 이제 벤처마킹 하는 거죠. 덱스터 예거가 한 방법을. 그래서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도록 꿈꾸는 거죠. 이렇게 꿈을 지켜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너무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죠. 내 꿈을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가요, 제 꿈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거라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해가지고 제 꿈을 빼앗겼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연극하고 제가 연극으로 인생을 정말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제 남편이 지켜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꿈인데 왜 내 남편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내 꿈은 어떻게 됐어요? 지켜줄 사람 없는 거죠. 내가 안 지키는 내 꿈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내 꿈은 내가 지키는 거다라고 이런 제가 모토를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유일한 장애물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핑계 댈 필요 없는 거죠. 내 자신이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재산인 거예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는 얘기죠.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바란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거는 그 실상, 그 이루어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비단 성경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요. 거기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 성공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거든요. 믿으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3%를 해냈다면 여러분 3% 혹시 지금 도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도전해서 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3% 이상 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자, 3%를 해냈다면 6%를 해낼 수 있는 그 증거 자료인 거예요. 내가 3%를 목표를 잡고 해냈는데 왜 6%가 안 됩니까? 되죠. 그럼 6% 해냈다. SP가 될 수 있다. 예? 그 SP가 됐으면 어떻게 된다? 난 플래티넘 해낼 수 있다. 플래티넘 됐으면 뭐가 된다?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 에메랄드가 됐다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 앞전의 모든 일들은 증거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낸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높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또 지키는 방법은요. 간절한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의 크기는 뭐 얼마나 대단한 뭐 이게 아니라요. 얼마나 간절하냐. 진짜 이루고 싶으냐. 내가 하지 않고 남이 해도 되는 일은 간절한 게 아니에요. 나밖에 못하는 일 있죠. 나밖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른 어떤 일로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그 일은 내가 또 뭐 이루고 싶어서 간이 절절하셔야 되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아무도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해야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의 크기가 꿈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간절한 꿈, 특히나 다른 일로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만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만이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꿈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여러분 성공은 무조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되고요. 꿈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의 간절함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저의 모든 선배님들, 위에 계신 우리 김종규 사장님부터 덱스터 예거,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형제 사장님들, 이분들이 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계속 꿈을 넓히고 추구하세요. 이루었다고 이제 됐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요. 기대함과 설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또 다음 꿈이 넓혀진 추구될 꿈이 있어야 또 기대되고 설레어서 행복해지지. 이루었다. 근데 기대되고 설렘이 없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꿈은 계속 넓히고 추구하는 거죠.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렌 샌더스 대령 아시죠? KFC 치킨 창시자인데 이분은 65세에 은퇴를 할 때 내가 이런 나라에서 주는 이런 돈으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치킨 안에 치킨 그 방법 이죠. 튀기는 방법. 그거를 가지고 1000명한테 거절을 받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KFC 치킨 창시자가 되었죠. 65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65세가 안 되었거나 65세가 넘으셨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도 65세 시작해서 엄청난 그쵸? 성공을 이루셨거든요. 자, 메들린 올브라트 여성 최초 미 국무장관. 이분도요. 그냥 소고 판매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45세의 그 남편이 그냥 이혼 통보를 해버린 새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저기 여성으로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을까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노력했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성공할 자신이 정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돈 한번 보러 오지 않은 철딱선이 없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또 인간관계도 잘 못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하는 거. 노력. 그래도 나아지려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유일하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했거든요.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그, 음, 그 메들리 올브라트 여성 장관의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노력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요. 몇 번의 파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지만 결국 미키마우스를 통해서 그 만화를 통해서 결국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종규 사장님, 우리 싱킹빅의 총리 되신 김종규 사장님, 아메이 처음 했을 때 그 목표는 뭐였어요? 추가 소득 그 용돈 150만 원이었잖아요. 50만 원이었나? 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50만 원을 추가 소득을 원해서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싱킹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룹의 총리더가 되셨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도 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정학수 사장님 어떠세요? 5년 만에 SG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대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아주 최연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룹을 또 이렇게 키워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는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또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룰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꿈꾸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아미 비즈니스 안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목표인데 이 목표라는 것은 꿈에다가 시간의 계획을 붙인 거예요. 시간의 계획이 없으면 자꾸만 몽상가가 돼버려. 난 언젠가 될 거야. 언제 될 건데요. 그렇죠. 언제 될 건데요. 그러니까 난 언젠가 뭐가 될 거야. 그때니 다리가 되게 관절이 안 좋아서 못해. 나 언제 될 거야. 발레를 할 건데 다리가 안 찢어져.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게 시간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점차 이루어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의 필요성은 목표가 없잖아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실패하죠. 그리고 활을 쏘는데 관역을 딱 보고 그게 목표잖아요? 쏴야 되는데 관역이 없어.
어디다 쏘실 거예요, 도대체? 뿐만 아니라 눈을 가려. 안 보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눈밭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밑을 보면 정확하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목표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쭉 제일 빨리 직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데 학원이 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학원만 있어서는요,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누가 실험을 했대요. 직진만 하는 우리가 인생이 직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진을 하는 이 벌레들에게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먹이는 가운데다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들이 먹이를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먹이한테 안 가고요. 계속 원만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는 있죠. 근데 어디로 안 갔어요? 먹이로 안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 굶어 죽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모두 다 하고는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죠.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성취해서 하나 이루고 또 다음 또 목표를 정해서 또 이뤄서 그 기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목표의 위력은요, 하고 결단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 그냥 반은 성공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요. 제가 2레그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몇 레그 있어야 되나요? 4레그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요, 4명이 리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결단하고 난 다이아몬드 될 거야 한 그 해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해냈거든요. 4명의 리더가 나왔어요. 제가 매달 찾아다녔겠죠. 리더를 결단을 했으니까 리더가 나오더라고. 그전엔 그렇게 찾아다녀도 안 나오던 리더가 다이아몬드를 결단하니까 나와가지고요. 결국 제가 그 해에 도전과 동시에 그 해에 다이아몬드를 이뤘거든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몸소 깨달았어요. 이 목표라는 것은요, 생도 연장한다는 것도 좀 믿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식, 그게 통계적으로 결혼식, 생일, 크리스마스 전날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명 연장시키는 거야. 왜냐면 결혼식까지 살아있고 싶은 거야. 내 자식의 결혼이야. 근데 살아있고 싶은 거야. 내 생일까지는 살아있고 싶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엄청난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꽉 부딪혀갖고 막 앞에 있는 차 4사람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막 내 차 막 반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다이아몬드 도전이고 막 너무너무 바쁜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차는 다 깨졌는데 나는 이제 털크 하나 안 다친 거 아세요? 너무 놀랍게 그 다음날도 제가 혹시 못 일어날까 봐그 약속, 오전 약속을 다 비워놨거든요. 웬걸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제가 사업하러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생명도 연장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 연장하겠죠. 죽지 않고 삶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제3 길이 열려요. 기적이죠, 여러분. 제3의 길, 이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간절함. 내가 그 꿈을 이루려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끌어들인다 그러지, 아까. 그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제3의 길이 열립니다. 믿으세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지금 파운더 수석까지 왔는데요. 첫 SP를 갈 때도 그랬어요. 첫 SP를 갈 때 정말로 제가 SP를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 PB가 한 300만 PB 정도 모자랐나? 하여튼 몇백만 부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절절절절 매면서 막 간절히 막 돌아다녔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이후로도 너무 많은 걸 겪었지만 그 첫 번째 SP 때 정말 절대로 정수기를 살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절 불러서 밥을 주면서 나 정수기 내일 이사 갈 건데 오늘 시켜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또 그래서 야, 어느 정도 채워줬다 그랬더니 또 후배가 딱 전화해가지고요. 선배님 저 내일 뭐 외국 나간다 그랬나? 외국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건강 프로그램 해갖고 저 비타민 좀 한 몇백만 원어치 싸줄 수 있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 SB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SB인가 플래팅이 간단하게 이렇게 마지막 날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게 제3의 길이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미친 듯이 분주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기적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목표에 이제 주안점이 있어요. 어떤 주안점이 있었냐면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질 아주 약소한 것을 잡으시면 안 돼요. 뭐 나 조금만 하면 그 이룰 수 있는 거 그 목표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목표는요. 이루어질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높게 세우시면요. 내가 성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한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스포츠 팀도 그렇대요. 강한 경쟁 상대를 만나면 더 강하게 경쟁력이 생겨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목표를 좀 높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요. 그걸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목표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게 훨씬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이끌고 나가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달에 30만 원만 벌어가지고 아니 나 이거 저기 생활비에 보탰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막 내가 그 30만 원을 벌려고 막 미팅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주말에 어디 나가냐 그러고 아니면 애들 봐야지 무슨 저기를 하냐 그러고 난 당신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애들도 난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보다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남편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맞죠? 그 가치로 따졌을 때 훨씬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시적 장애들이 가족 문제, 나의 건강, 그리고 뭐 자동차의 접촉사고, 뭐 주위 환경 이런 것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멈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나이 50에는, 내 나이 60에는, 내 나이 70에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 부부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면 어때요? 웬간한 거 다 이기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웬간한 거 다 이기고 난 아메 비즈니스를 해야 돼. 오늘 내가 나가다가 계속 길이 막히더라도 이 길을 뚫고 가야 돼. 나 오늘 조금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쉴까? 안 돼, 안 돼. 나 이러다가 50 이후에, 나 은퇴 이후에 완전히 나 진짜, 나 폐지 줄수로 다닐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좋고요. 그리고 그냥 난 언젠가 될 거야 이러면 몽상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노력할 수 있는 매일의 목표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몽상가가 안 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일 그러니까 PB 계획, 포인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러려면 이제 디테일 계획서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디테일 계획서 제품 뭐 25세트 라이드, 뭐 엘사베, 리플렉스, 청소기, 공기청정기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홈미팅을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STP를 오늘 몇 번 할 것이냐. 나 월 STP 15회 이상은 30회 이상 반드시 할 거야. 나는 홈미팅을 12개 이상, 난 18개 이상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몽상가가 안 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종이에 쓰세요. 쓰시고요. 외치시는데 우리 애프터 하잖아요. 그것도 시스템이에요. 애프터 안 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외치시는데 하고 싶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 귀가 들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겠죠. 그리고 이루어진 걸 상상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업라인과 상담에서 정하면 어때요?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스폰서잖아요. 그분이 같이 믿어주고 같이 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힘이 더 커지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더 도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달성 못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계획했다고 다 달성돼요? 아닐 수 있죠. 다시 도전하세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은 기존 생필품을 아메 사업 제품으로 다 바꿔 쓰시는 게 1순위인데 그리고 소비자 모으기를 하세요. 누구? 장소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을 모아서 장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한 목표를 끝나지 않은 습관을 항상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기 목표. 한 달은 나 SP 이번 달 중기 1년 동안 에메랄드 할 거야. 올해 에메랄드 되시면 주중에 그래도 가시죠. 자, 장기 목표. 나 5년 안에 다이아몬드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투자하세요. 덱사 이거가 그랬어요. 내가 목표를 못 이룬 거는 난 모든 목표를 이루어냈는데 못 이룬 거는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너무 조급해지는 것 충분한 같은데? 시간을 가지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꿈과 목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MBS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